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 미래일침에서 온 이시온이고요. 저는 토론문 제목을 사회주의자를 위한 설득이라고 썼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으려고 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발제문을 읽으면서 사회주의자들을 좀 설득하고 싶어지기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앞서 토론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딴지를 거는 방식으로 토론문을 쓰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발제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제문에서 제시된 목차들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이 발제문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어떻게 추가해서 담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글을 썼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되게 적대적인데, 발제문을 읽고 되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 발제문이 제목과는 달리 그래서 왜 사회주의 학생운동이 필요한지를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학생운동과 여기서 제안하고 싶어하는 사회주의 학생운동이 분명 어느 지점에서 다를 텐데, 어째서 학생운동이 사회주의적 사고관에 기초하여 전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돌파구로서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이유라기보다는 당위를 조금 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써봤는데, 학생운동이 처음 문제 상황을 사회주의적인 시선에서 분석하는 발제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현재 각 캠퍼스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생운동의 현주소를 파악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학생운동과 어떻게 동떨어져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학생운동을 사회주의적으로 개혁해야 할지를 조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사회주의 학생운동이 뭘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마저 갔는데요. 일단 사회주의 학생운동이 그렇다면 사회주의적이지 못한 학생운동과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현재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학생운동이 사회주의적인 학생운동으로 거듭나려면, 또는 이제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각 캠퍼스에 정착시키려면 어떤 설득이 필요할까? 이 글에서는 이제 초반에 노동자 계급의, 이 글이라는 게 발제문이에요. 발제문에서 듣는 초반에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캠퍼스에 사회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정말로 캠퍼스 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학생들 중은 학내 민주주의를 그다지 소화할 만한 가치로 생각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발제문의 도입에서 그러하듯이 학생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굉장히 단호히 분할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학생들 중은 더더욱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과 달리 학내 노동자 또는 노동자 계급 전반에 계몽을 베풀 시효적인 엘리트조차 이제는 학교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부터 저는 캠퍼스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느낀 학생들 중에 가장 견고한 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들이 노동자 계급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과거 80년대 대학생들과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과거에는 되게 없는 살림에도 자식을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낸 부모님, 그리고 자식의 집안을 일으키기를 손꼽아 바라며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말해 그 시대 학생운동가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노동자 계층에 기꺼이 연대할 만한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대학생들은 그렇지도 않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을 어떤 눈앞에 한 명의 사람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면서 상상해 본다면, 이들은 학원비로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계급투쟁의 당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는 굉장히 소수인데 실패자라는 낙인을 진 저소득층 부모와 부대껴 살아오면서 대학 진학을 명분 삼아 독립을 결심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과 한 가족, 다시 말해 단일한 경제공동체, 단일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으로부터 계급투쟁의 당위성을 내재화한 세대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본가에 가깝든 아니면 노동자에 가깝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든 윗세대에 대한 염증과 기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현 청년 세대에서 보이는 가장 유의미하고 공통적인 동력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발제문 첫 캠퍼스에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의 말미에서는 단순히 대학 캠퍼스라는 공동체에 함께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나 보편적인 권리라는 모호한 가치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학생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노동자와 자신을 철저히 구분하고 노동자 주도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뭐하러 분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싶었거든요. 이제 사회주의 이론을 토대로 행동하는 여러분과 우리 같은 학생활동가가 운동의 중심을 이끌 수는 있더라도 학생활동가 전반이 이 목표에 동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낙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단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낡은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학생과 노동자 모두 캠퍼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해야 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논리의 필요성을 더욱 주장하고 싶어요. 타인과의 공통점을 찾고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 않고 결국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배우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배 학생활동가들이 가정에서 피부로 느꼈던 계급투쟁의 갈증을 오늘날의 학생활동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정의나 보편적 권리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가치보다는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학생들 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모호해 보이는데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익숙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노동자격의 정치를 통한 전망보관이라는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글이 사회주의자의 시선으로 여타의 다원적 계급 갈등을 바라보는 글이라는 것을 알고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와 기후위기 등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하위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게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이렇게 급발진한 것 같긴 한데 사회주의자의 주적인 자본주의 대 페미니스트의 주적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자가 가부장제를 자본주의의 부차적 현상으로 본다면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네, 페미니스트 역시 자본주의를 가부장제의 발명품으로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의 체제 하에서도 여성혐오를 건재할 것이고 진정한 성평등을 우리가 어쩌면 이룩하더라도 자본과의 노동자 착취는 여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평등하고 투명한 연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진영 활동가의 문제 제기를 우리 진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적과 대등한 무게로 바라볼 수 있어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그리고 또 다른 제국주의라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서로로부터 온전히 기인하지 않는 독재적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고 두 압제가 영합하여 여성 노동자 등의 교차 지점에 있는 약자들을 교모의 탄압하는 현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 진영 활동가들의 교차적 연대가 단순히 우리 진영의 의지에 더 큰 활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설득하고자 하는 노동자 민중이 처한 현실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굉장히 당연하고 지금까지 누구나 말을 해왔던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키고 있나 좀 반성해봐야 할 만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민중이 그들 각자의 문제들을 뒷전에 두고 하나의 가장 시급한 고대담론 아래 집결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사회주의 학생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실천 전략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정치권에서의 문제와 기후의 문제와 페미니즘의 문제와 마지막 뭐였죠? 반제국주의 반전 문제죠. 네, 그렇게 네 가지 섹션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되게 읽으면서 즐거웠어요. 사회주의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기후정의, 페미니즘, 반제반전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방식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은 되게 몹시 고무적입니다. 당장 이제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활동해야 될지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획을 위해 앞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 글에서 제시되는 방법론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여겼어요. 다만 이제 조금 여전히 아쉽다고 여겼던 것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을 마련하자는 제일 첫 번째 목표였던 것인데 여전히 모호하고 이론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어서 좀 많은 의문이 드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노동자 정치 세력이 자본과 정치 세력과 구분되는 지점이 뭘까요? 이 글에서 문제 제기하는 여러 진보 정당들 역시 한때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목표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점차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과 타협하였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리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정당 역시 변질의 길을 걷지 않고 의회에서 독립적 입지를 가지려면 어떤 원칙과 실천적 규약들이 준비되어야 할지 지금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하는 진보 정당들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지 현실적인 방법론을 치밀하게 구성해서 제안하지 못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만약에 내 정당이 있었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노동자를 위한 정치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목표는 좀 그저 막연한 대안에 그칠 뿐인 공허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천적 태도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의 진보 정당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더 치밀하게 미리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겠는데요. 지금 토론문이 대체로 이제 발제문의 부족한 점에 좀 집중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만을 꼬집고 있는 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들을 유의미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얘기해 본다면 사회주의 학생운동이 왜 필요하고 정말 현장의 학생활동가들이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지의 방법론을 더욱 치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욕하는 글은 실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이 글에서 미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발제문의 유의미하고 날카로운 분석들과 주장들 역시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정치 캠프 현장에서는 사회주의 학생운동에 관한 더욱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